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은요, 세력이 숨겨둔 진짜 목표를 모르시면 오늘 밤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된다? 삭제되고 말 겁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 자, 우리는요, 이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저점도 고점도 모두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지금 다들 드디어 간다면서 들떠있죠. 천만에요, 오늘 밤 CPI 지표 있기 때문에 변동성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세력들은요, 어떤 트리거를 만들어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털고 가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처럼 굴고 있죠. 하지만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트리거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풀롱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 세력들의 수익을 실현해주는 재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지금 현재 나스닥의 날봉 차트를 보면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언제부터 12월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뚫지 못하는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고 저점을 올린다고 하나 이 구간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탈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표에 따라서 이 나스닥의 행방이 갈리게 되는데요. 그럼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뭐가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은요, 요즘 나스닥과 굉장한 커플링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무너지는 순간 비트코인도 강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하방 효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비트코인의 날봉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저점을 올리고는 있으나 오늘 지표 하나에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운명의 날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풀롱을 친다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날봉상 주요 지지선이 깨지는 구간부터 확인하고 만약에 밀린다면 적극적인 우리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밤에 승패를 가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와 2026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보는 장세에서의 비트코인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짧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남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80.8K에서 롱 포지션 여전히 홀딩하면서 현재 실시간 수익으로는 273.30%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포지션이나 수익률은 매 영상마다 달라지면서 실시간 인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입으로 매매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늘 증명된 데이터로서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트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 팩트 위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왼쪽은 비트코인이고요.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차트를 봤을 때 하나의 패턴이 보이시죠? 지금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인 것처럼 개미들 꼬시고 있지만 무언가 하방을 조심해야 되는 패턴, 바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성립됩니까? 우리가 상방인 것처럼 꼬시고 있지만 결국은 하방으로 빠지는 이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패턴이다. 그리고 이걸 깨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은 왜 그러고 비트코인은 왜 그럴까? 지금 현재 나스닥 자체는요, 사상 최고치에서 이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가를 올리면서 계속 우리의 저점을 올리는 이러한 채널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전 최고의 고점을 찍어내면서 나스닥 계속해서 고점을 일으키는 이러한 차트를 보였습니다. 최근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조사 같은 노이즈가 섞이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가격대 유지는 잘 해주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 또 이런 공포가 터지면서 나스닥이 먼저 꺾일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무엇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술주 위주로 투매 물량이 나오면 비트코인도 이 커플링 동조가 돼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요새 비트코인과 이 나스닥이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을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만 오늘 정말 만에 하나 우리에게 지표가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구간들, 지금 저항을 계속 막고 있지만 이곳의 저항을 뚫고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게도 그런 차트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해당 지지저항선부터 밟아주는 게 우선이다. 명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상방 시장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1시간 봉을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고점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지닌 것 같아도 명확하게 비트코인조차 정확한 지지저항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베어 플래그 패턴과 같은 나스닥과 비슷한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디가를 잘 챙겨야 된다. 마디가가 뭐죠? 단타 수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을 제외하고 복리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 구간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 내가 헷갈리긴 하지만 지지 저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서 제가 어디까지 포지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진입가와 목표가 확인했을 때 모두 다 롱 익절가 부근에서 어제 타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간 겁니다. 맞죠? 자, 끝에 꼬리 따라가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우선시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오전 영상에서 제가 오전 타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한 번 더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91418,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들어갔습니다만 목표가 완전히 들이면서 우리 오전 타점으로부터의 롱 익절가, 똑같은 롱 익절가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몇 번 내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럴 때는요, 안전하게 목표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물리기 전에 저는 목표가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요, 여기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이 전고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개미 탈출 시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고점보다는 낮게 목표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가를 낮게 잡아뒀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득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자리에서 첫 번째, 어제는 37.21%, 오늘 점심 이후 9.25% 내면서 계속해서 좋은 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다루면서 모든 포지션에 대한 증명과 수익률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저의 이런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저희 스터디룸에서 제 관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을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서 내려오게 될 텐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 가격대까지 똑같이 모두 다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도 모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애초에 이 조건을 트리거를 발동시킬 수 있는 하나가 뭐가 있는가? 아래쪽에 몰려있는 롱 포지션의 개미들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상방을 도전했지만 여기 있는 청산 매물대 어떤가요? 색깔만 봐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지 않다. 그러니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청산시킬 맛이 나지 않는다. 매력적인 먹잇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발동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하락빔이 발생되면서 이런 청산 매물대를 연쇄적으로 청산시킨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미들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동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 CPI가 낮게 나와서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비트코인 95K 돌파를 시도한다고 해도 고점 매도세가 강해서 윗꼬리를 달 확률이 크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높게만 잡으시고 풀 매수를 해서 끝까지 달리신다면 무조건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방을 치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차트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 지표가 좋게 나와서 상방을 항한다 해도 낮게 고점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풀매수하면서 고점을 무리하게 잡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재물은 여러분밖에 될 수 없다는 장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날봉 차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봤을 때 이렇게 채널을 지키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찍었지만 이러한 고점을 찍었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조정장을 만들면서 하락세를 만드는 것이 나스닥의 특징이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기술주의 영향으로 정말 과하게 오른 이 나스닥, 만약에 지표가 한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아래로 꼬꾸러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좋게 나왔을 땐 사실 우리가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지금 명확히 볼 수 있는 이런 25,841 부근에서 위로 찍어주면 되는 거지만요. 25K가 넘는 이런 구간 버텨주지 못하고 그대로 하강한다면 다시 한번 데드캣 바운스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지표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요, 헐밴드라고 해서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 추세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방 추세를 달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곧 다가올 추세 전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구간들 한번 쭉 봐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달리고 빨간색 줄이 뜨면서 이 추세를 변환시킬 수 있는 곳에 다가오지도 못한다. 자, 근데 한 번에 도전을 하면서 이전장에서도 가까워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추세 전환줄에 닿으면서 자, 서서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상방을 그려주고요.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위에 도전을 해주는 이런 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을 그렸는데 또 한 번 이곳에서 힘싸움을 하더니 단기적으로 초록색 상승장, 또 한 번 힘싸움을 하더니 상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헐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금 추세가 어떠한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상승을 그려주는 이러한 차트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시간 봉도 그럴까? 1시간 봉도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 상승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만약 하방이 나온다면 강하게 털 수 있는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의 조건부 리스크 대응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와 동시에 제가 이치모쿠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치모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계속해서 이 빨간색 음운이 위로 나 있습니다. 빨간색 음운이 초록색 양운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가 하락장을 이끄는 음운이라고 말을 했죠. 자, 이 구름대 자체가 하락을 이끄는 구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떻다? 다시 한번 상방을 이끄는 구름이 위로 등장해주고 있다.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장기적인 추세긴 하나 지금 어떻게 저점을 찍든 다시 그냥 올라가든 상방을 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음봉이 위에 오는 음운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을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지표 발표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다면 하락세를 그려주거나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차트를 중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드렸던 타점 및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조건을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방 시나리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상방은요, 사실상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청산 매물대를 모두 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청산 매물대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청산 매물대를 연쇄 청산으로 따라가는 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고점까지 닿는 곳까지 어떤 식으로 분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 스터디룸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이런 곳에서 또 한 번의 고점 갱신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채널의 상단을 목표가로 두시는 것도 좋고, 만약 이게 모자라신다면 우리가 봤던 오더 블럭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윗구간에 지금 오더 블럭이 진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오더 블럭의 하단을 넘어야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의 길목이 열린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 92K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하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서 봐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일목구름의 이탈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일목구름을 이탈한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장세 아래로 떨어진다.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4시간봉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런 이평선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우리 비트코인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지도 봐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뚫렸을 때에는 청산 매물대를 소화하러 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청산 매물대의 특징을 살려야 됩니다. 청산 매물대의 가장 밝은 구간은 지지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가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아래로 패닉셀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얼마 이상 89 아래로는 쇼 포지션을 준비하는데 이 아래에서 공포 구간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모두 다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되는 위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날봉의 일목구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날봉에서 일목구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88.3K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일목의 아래로 내려와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해도 자, 일목의 특징 뭐죠? 캔들의 위에 있는 구름은 저항이 되고 캔들의 아래에 있는 구름은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 일목구름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캔들의 머리 위로 지금 일목구름을 두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 88.3K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일목구름 사이로 끼워 넣지 못한다면 숏을 봐야 되는 게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지표가 나오면서 무언가 달라지는 차트가 있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에도 이런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전장에서 혹시 작은 구간이라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겠죠.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스터디룸에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관점을 전달 드리니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지만 만약 저같이 이런 가이드라인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세력이 갑작스러운 휩소 이런 구간들을 준다면 녹화 영상인 유튜브 영상으로는 여러분 대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진입 시그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4시간 봉을 봤을 때 실상 어디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이평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었다면 이평선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이평선에서 들어갔을 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밑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물리는 장을 형성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듯 시그널이 중요하고 내가 보고 있는 차트 분석이 완벽한지 여러 트레이더들의 차트 분석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런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스터디룸에서는 이러한 저의 관점, 실시간 해석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는 저의 작전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비용 절대 없으니까 뭐 얼마예요? 그런 건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비용 절대 없다고 했죠? 대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다 스터디룸이나 저희 지표 드리는 거나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로 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만약 지표라고 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여드린 저희 개발 지표들 첫 번째, 유의미한 오더 블럭과 FEG를 찾아낼 수 있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나오지 않는 세력들의 매수 자리 혹은 FEG를 찾는 ICT 지표.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딩 뷰에서는 1년에 100만 원 프리미엄 지표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TPO 지표입니다. TPO 지표는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런 모든 가격대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 저항의 가격대를 알려주는 지표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타점과도 유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타점에서 롱 그리고 목표가 이런 식의 롱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TPO 지표고요. 세 번째는
로켓 모양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셀 모양이 나오면 매도를 해라. 수익보다는 손실 위주로 여러분들이 손실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자동 매매 지표. 우리 코리니 분들은 내가 들어가는 곳이 맞나 아닌가 진입가나 목표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신청 주시면 되고 만약 스터디룸 실시간 관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들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 1번 그 외에 만약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가끔 계시던데 거래소 평단가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은 여러분 이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할 말을 미리 정해서 오셔야 된다. 처음에 통화하시면은 신기하시기도 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되셔서 오랫동안 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끌진 못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딱 몇 분을 정해두고 하는데 제가 제 매매도 해야 되고 또 인사이트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관리를 하고 영상도 찍죠.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아래쪽에 필요하신 것들 알아서 정리하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구글 폼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8179-6630 자 아래쪽 필요하신 것들 알아볼 수만 있게 스터디는 스터디, 상담은 상담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밀릴수록 이 날봉의 일목구름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닿기 전에 한 번은 찍어봐야 되는 이런 자리들 나와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계속 이평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 고점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번 쏘더라도 여러분 이 2평 이상 올라가는 자리까지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설사 당장 여러분 이런 자리가 나와도요. 이런 이평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매도가 나와야 되고 정 안 돼도 분할 익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평단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당장은 이 단기적인 해소 구간이 좀 정해져 있다. 왜냐? 자 우리 연봉이 어떻게 끝났다? 우리 12달로 봤을 때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채우지 못한 구간들 자 이런 아래 구간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오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장들 가져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린 장 작게는 여기까지는 내려주고 올라가는 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장세는 단기적인 목표 고가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오더라도 여기를 넘지는 못하고 아래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FEG를 메꾸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FEG나 오더블럭을 통해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지 내가 너무 눈먼 큰 이익만 바라보다가는 가진 것도 잃을 수 있는 장들이 생기니 한껏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시드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나리오 꼭 복기해 보시면서 항상 하방 대비하면서 롱 포지션 잡는 그런 똑똑한 개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쇼 포지션 해야 되는 가격대 나오면 알려드릴 거고 롱 포지션 추가적으로 담을 자리 있다면 계속해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